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그 춘난에 피해를 주는 해충에 대해서 제가 아마 몇 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쭉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깍지벌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진딧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녀석이 닭이 계속 울어가지고 밥 달라고 계속 울어서 아주 신경 쓰이는데요. 제가 지금 좀 쉬었는데도 또 울어요. 자, 진딧물은 춘난에 난실에서는 저는 이제 여기서는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산에서는 봤고, 그리고 제가 경상남도 전라남도 쪽에 갔을 때 제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주로 이제 5월에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자, 진딧물은 매미목 진딧물과에 속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대략 한 214종 정도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춘난에 주로 이제 발생하는 거를 보니까 목화진딧물이라는 거 하고 복숭아 혹 진딧물, 그 외에도 몇 종류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오늘은 이제 목화진딧물하고 복숭아 혹 진딧물, 크기가 대략 1에서 3mm, 약간 미소곤충 중에는 큰 편이죠. 이게 또 특이하게 고온 건조기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4월 말 5월 초 요때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날씨가 또 서늘할 때 또 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충해 하면은 고온다습인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무시충을 우리가 무시충으로 번식을 한다는데, 날개가 없는 상태를 무시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유시충은 이제 날개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아주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암컷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간다는데, 이런 그런 어떤 그 태생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피해를 주냐면, 이제 흡집을 해요. 이게 흡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잎과 꽃에 이제 주로 이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병균을요 옮겨요. 그걸 우리가 2차 감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로 이제 봄, 가을에 대량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알로 월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게 아마 잡을 수가 있나 봐요. 이 목화진딧물은 모든 작물에 피해를 주는데요. 특히 이제 그 박과식물, 외과라든가요? 외과. 이쪽에 많이 피해를 많이 주고요. 여러분들 그 여름에 보면은 지금 이제 새순이 나올 텐데요. 무궁화 아시죠? 무궁화 나무에 보면은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근데 무슨 색깔이죠? 검은색 진딧물이 굉장히 많이 붙죠. 바로 이게 목화 진딧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화 진딧물이 검정색이 이제 주로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목화 진딧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또 진딧물은 감노라는 걸 배출을 하죠. 감노가 뭐죠? 감노? 단물이에요. 이게 감노는 식물 몸체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목본에서도 나오고 초본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곤충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그 진딧물에서 이제 그 배출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개미들이 그걸 좋아가지고 개미들을 끌어들여요. 이 개미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름병을 또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병균을 옮기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옮기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 뿔관에서 끈끈한 액체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데요. 이게 포식충 입에 닿으면은 부자연스러워서 이게 그 행동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어 기제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미소곤충들이 재밌는 그런 그 자기 그 뭐라 그럴까, 그 생활 습성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참 재밌기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 굉장히 반드시 잡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아주 해충이지만, 또 그런 내용을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 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이죠. 복숭아 혹진딧물은
무식충 때는 한 1.8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간 큰 편이죠. 유식충 때가 약간 작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색깔은 연한 초록색입니다. 또는 연한 노란색. 그럼 구분이 되시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식충 때 그런 색상을 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날개가 있는 유식충 때는 젓갈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주로 피해를 주는 게 이제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에 주로 이제 피해를 주고 서식을 하는데요. 역시 이제 채소에도 똑같이 피해를 주는 해충이에요. 춘난에서도 많이는 아닌데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정확하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자, 목화진딧물과 복숭아 혹 진딧물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차 감염 말씀드렸죠. 자, 2차 감염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이러스 매개, 즉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이제 아주 이거는 이게 어지간한 사람, 지금 우리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눈이 노안이 오셔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제가 방제약표, 그러니까 방제약표라는 그 관리표를 보면요, 제가 딱딱딱 필수라고 써있는 살충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1년 사이클로 계산했을 때 주로 오는 곤충들 주로 발생하는 시기를 여기 보령을 기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령을 기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하시면 되고,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보령보다 좀 늦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와 중부의 중간이 보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령은 북쪽에 있는데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이 유시충이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5월 초에 이제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이제 안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건조하거든요.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 우리 들에 가보시면 새순에 붙어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시점을 갔다 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 그 난실들이 어디에 있죠? 들판에 있습니다. 대부분 들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방충망을 친다 하더라도 들어와요. 이 미소곤충들은 작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방제약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카드, 클로로니코틴일계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인다 그러면 1000배로 하셔도 됩니다. 방제는 2000배로 하셔도 되고, 자, 관주하는 방법이 있고, 보이면은 분무해야지 관주는 이 뒷면까지 안 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미세 분무를 위해서 입 뒷면에 골고루 닿게. 자, 이 앞에 이제 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신화가, 이게 전년도 신화 잘하고 있죠. 연하죠. 이런 데 주로 붙고 요런 사이에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거는 이 끝으로 붙은 거를 봤거든요. 그렇게 본 게 있기 때문에, 자, 비카드는 대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접 봤을 때는 1000배, 그리고 예방 차원으로는 2000배. 코니도도 잘 듣습니다. 역시 클로로니코디닐계인데요. 1000배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제는 1000배고, 그 다음에 예방은 2000배로 하시면 되고요. 아타라 있습니다. 이건 네오니코티노이드계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안 죽으면, 농약을 했는데 안 죽으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으로 하시면, 이 아타라는 2000배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방제가 잘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아타라는 거의 안 써놓는데, 다른 것도 이게 예를 들어 진딧물 전용 구제 약이 있지만 진딧물이 안 써 있는데도 죽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표를 직접 이제 써놓거나 이렇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요 진딧물을 구제하는 건 이 세 가지 정도면 완벽하게,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밀도를 낮추는데 굉장한 역할하고, 기왕이면 해충은
99.99% 잡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위험하고 난초를 전체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진딧물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저는 해충에 관련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